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세린비엔드지를 차분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회사 원래 뭐 하는 회사지? 친환경 테마주로만 봐야 하나? 아니면 로봇 신사업까지 붙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건가? 최근 급등은 시작인가? 아니면 너무 가열된 건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 보겠습니다. 회사 본업, 최근 뉴스, 공시, 실적, 신사업, 주가가 움직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볼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린비엔드지는 진공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와 친환경 생분해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군은 PTPPPS 계열의 식품 용기와 PLA 계열 친환경 생분해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SPAC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는 나상수 외 특수관계인으로 최근 기준 약 62.39%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식품 포장재 회사인데 친환경 소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고 최근에는 로봇 쪽으로도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회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본업입니다. 주가는 테마로 움직일 수 있어도 결국 기업의 체력은 본업에서 나옵니다. 세린비엔드지는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와 생분해 필름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 더벨 보도를 보면 회사도 본업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됐고 중국 업체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세린비엔드지가 그냥 친환경이라는 이름만으로 쉽게 성장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포장재 산업은 결국 원가, 판가, 납품처 규모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환경 스토리가 좋아도 실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2025년 실적에 드러났습니다. 2026년 3월 5일 공시에 따르면 세린비엔드지의 2025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479억 8,976만 원, 영업이익은 9억 1,368만 원, 당기순이익은 18억 6,881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0.4% 줄었으며 순이익도 19.6%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감소와 신규 사업 홍보 비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서도 감사 의견은 적정이었지만 숫자 자체는 분명히 이전보다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뭔가 큰 재료가 있나 보다 하고 접근하는데 적어도 현재 숫자만 놓고 보면 세린비엔드지의 최근 실적은 폭발적 성장 기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둔화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기업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현재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바뀔지를 먼저 반영합니다. 세린비엔드지가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친환경 생분해 사업입니다. 세린비엔드지는 기존 포장용기 사업뿐 아니라 생분해 소재와 필름 사업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보도에서는 농업임업용 생분해 소재와 제품을 개발 중이며 멀칭 필름 같은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됐습니다. 멀칭 필름은 농작물 재배 시 토양 표면을 덮는 필름인데 기존 PE 비닐은 수거와 폐기 문제가 크지만 생분해성 제품은 수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전분 기반 생분해성 소재 공급도 병행하고 있으며 관련 소재 매출이 2023년 52억 원에서 그 다음에 63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린비엔드지는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추상적인 키워드만 가진 회사가 아니라 실제 생분해 필름과 소재를 가지고 사업화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이 탈플라스틱,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 같은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테마의 중심으로 다시 묶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27일 관련 보도에서는 탈플라스틱 테마 강세 속에서 세린비엔드지가 급등 종목으로 주목받았고, 다른 기사에서는 친환경 생분해성 필름 및 용기 제조 역량이 부각되며 상한가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테마는 언제나 정책과 기대감에 민감하지만 실제 실적 반영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린비엔드지처럼 기존 본업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분해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친환경은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숫자로 증명된 성장이라기보다 시장 기대가 먼저 붙는 성장 후보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최근 가장 뜨거운 재료인 로봇 사업입니다. 세린비엔드지는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로봇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로봇 및 부품 할부 판매업, 임대업, 운영 지원 서비스업, 유지 보수 및 관련 부대 사업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적 문구 추가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보도를 같이 보면 조금 더 그림이 구체적입니다. 더벨 보도에서는 세린비엔드지가 로보틱스 또는 식품 분야 M&A를 검토 중이라고 했고, 지난해 로봇 사업에 진출해 약 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30억 40여 원대 로봇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현금성 자산이 2023년 68억 원, 2024년 91억 원, 2025년 174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걸 투자 포인트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린비엔드지는 기존 포장재 회사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카드 중 하나가 로봇이라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친환경에 로봇까지 붙으면 테마 확장성이 생깁니다. 테마 확장성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전에는 플라스틱 용기 회사라고만 불리던 종목이 이제는 친환경 생분해 로봇 M&A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릴 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구간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실적과 기대의 간극입니다. 현재 공시로 확인되는 2025년 실적만 놓고 보면 회사의 본체는 여전히 이익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이 아직 회사 전체 체급을 바꿔놓을 정도로 숫자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 주가가 반영하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는 기대가 커지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지만 기대를 숫자로 못 보여주면 변동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경고 신호도 이미 나왔습니다. 세린비엔드지는 최근 15일간 78.81%의 주가 상승률과 상위 20개 계좌 매수 관여율 30.30% 등 요건을 충족해 2026년 3월 27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 가는 종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거래소가 급등과 수급 쏠림에 주의를 주기 시작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주를 볼 때 이제 시작했다라고 느끼지만 거래소의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 흐름이 붙기 시작하면 오히려 중간 이후 구간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은 실적 투자라기보다 수급 투자, 심리 투자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눌림도 커지고 하루 변동폭도 가격해집니다. 정리하면 지금 세린비엔드지를 움직이는 축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환경 생분해 사업의 정책 테마 수혜 기대, 둘은 본업에서 신사업으로 넘어가려는 변화, 셋은 로봇 사업 목적 추가와 M&A 검토, 넷은 최근 강한 수급과 단기 가열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세린비엔드지는 진짜 뭐가 될 수 있는 회사냐? 저는 이 회사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친환경 테마로 시장 관심은 계속 받지만 본업 실적 둔화가 이어지고 로봇 사업도 의미 있는 규모로 커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린비엔드지는 간헐적으로 테마성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박스권과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순간 강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고점 추격한 투자자들은 반복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생분해 소재와 농업용 완제품이 점진적으로 자리 잡고 로봇 사업도 작지만 매출 비중을 키우면서 회사의 이익 체력이 서서히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린비엔드지는 단순 테마주를 넘어 체질 개선 중인 중소형 성장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지, 판관비 부담이 줄어드는지, 신규 사업 매출이 공시나 실적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잡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로봇 또는 식품 분야 M&A가 실제로 성사되고 생분해 사업도 숫자로 성장하면서 세린비엔드지가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존 포장재 기업이 아니라 친환경 신소재 신규 사업 확장 기업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확정된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기사에 M&A 검토가 언급됐다고 해서 바로 성사된 것은 아니고 사업 목적 추가가 바로 실적 폭증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해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체크해야 할 구체적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봇 사업이 말이 아니라 숫자로 잡히는지 봐야 합니다. 올해 30억 40억 원대 로봇 매출 기대가 기사에 언급됐는데 실제 반기나 분기 실적에서 그 흐름이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기사 한 줄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적에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생분해 사업의 상업화 속도입니다. 농업임업용 멀칭필름과 소재 공급이 얼마나 빨리 실제 매출과 고객 확대, 수출 확대까지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생분해 소재는 이야기로는 좋지만 실제 주문과 반복 매출이 생겨야 시장이 더 높게 평가합니다. 셋째, 본업 수익성 회복 여부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4% 감소한 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적어도 영업이익이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본업이 흔들리면 신사업 기대도 오래 못 갑니다. 넷째, 과열 신호입니다. 이미 투자주의 지정이 나온 만큼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수급 과열, 거래 정지 가능성, 변동성 확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급등주 구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재료 소멸이 아니라 변동성 자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세린비엔드지는 지금 좋은 숫자의 회사라기보다는 변화를 기대받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실적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생분해 사업이라는 축이 있고 로봇 신사업 확장이라는 새 카드가 붙었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은 바로 이 기대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환경이니까 무조건 된다는 단순 낙관, 다른 하나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끝났다는 단순 비관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세린비엔드지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본업은 부담이 있고 신사업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인이 필요합니다. 숫자 없이 꿈만 보면 고점에 물릴 수 있고 변화 가능성을 무시하면 초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세린비엔드지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테마성과 수급성이 강한 종목, 중기적으로는 친환경과 로봇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종목, 장기적으로는 신사업이 숫자로 증명될 때 재평가 여부가 결정될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린비엔드지는 지금 당장 실적이 폭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친환경 생분해 사업과 로봇 신사업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어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변화의 서사를 가진 종목입니다. 다만 그 기대가 진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제부터는 기사보다 숫자, 테마보다 실적, 기대보다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린비엔드지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최근 급등만 보지 말고 앞으로 나올 분기 실적과 로봇 사업 구체화, 생분해, 제품 상업화 속도를 꼭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